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불과 작년 3월에 일어난 지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3월에 일교차가 심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지인의 아버지께서 평소처럼 아침에 마당을 정리하시다가 어지럽다, 머리가 띵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괜찮아지셨고 별다른 이상 없이 하루를 보내셨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셨고 급히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어제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봄철에 큰 일교차는 노년층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변화, 혈관 수축, 면역력 저하로 인해 뇌졸중, 심근경색, 폐렴, 감기 등 각종 질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지만 건강을 지키는 6가지 필수 습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만 잘 지켜도 여러분과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큰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계속 건강과 노년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 운동 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매일 아침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온차가 큰 날, 즉 봄철같이 일교차가 클 때는 아침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침에는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차가운 공기와 높은 혈압이 만나면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동을 오전 10시 이후에 햇살이 있는 시간에 하거나 혹은 집에서 나가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열을 살짝 내고 나서 아침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도 무작정 하는 것보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아침 공복에 찬물 마시지 마세요. 나는 아침에 찬물 한 잔으로 시작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나 남성분들 목이 타서 시원한 물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 습관 심장과 위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고요. 또한 위장 운동이 느려져서 소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와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죠. 찬물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 예를 들어서 생강차나 대추차 등으로 아침을 한번 맞이해보세요. 훨씬 더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기상 직후에 한 모금씩 천천히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주 간단하지만 매일 실천하시면 심혈관 건강이 훨씬 더 개선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아침 기상 시에 30초 준비 운동 필수입니다. 아침에 혹시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는 분 많으시죠? 이 행동이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 걸까요?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대신에 침대에서 아직 일어나지 마시고요. 30초 동안 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몸을 살짝씩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을 자극 한번 해보세요. 또한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운 후에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서서히 일어나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훨씬 더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당연한 소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실내에서 있다가 갑자기 외출했더니 머리가 띵하더라 라는 경험 있으시죠? 이유는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키고요. 또한 이로 인해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으로는 실내 온도와 외부 온도 차이를 5도 이하로 최대한 유지해보세요. 외출 전에 현관에서 2-3분간 적응 시간을 갖고요. 따뜻한 겉옷을 챙기고 밖에서 벗는 방식으로 조절을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고혈압 환자나 심장병 병력이 있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추운 곳에 있다가 차에 들어가자마자 히터를 급격히 올리고 온열 시트를 켜서 굉장히 몸의 온도를 급격히 높이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혈관이나 혈압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내 몸의
온도 변화를 적응시킬 시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목과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목도리나 아니면 스카프 등으로 목을 굉장히 따뜻하게 많이들 해주시죠. 하지만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근데 기온이 낮아지는 밤에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최대 30% 감소를 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감기, 폐렴, 뇌졸중 위험이 더욱 커지죠. 근데 수면 시 혹은 밖에서도 목을 따뜻하게 유지를 하게 되면요, 그러한 위험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시에는 얇은 목도리나 수면용 넥워머, 이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품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한 주무실 때 수면 양말 또는 그냥 양말이라도 착용을 하시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깊은 숙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또한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나는 원래 덥게 자는 거 싫어해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목과 발만은 꼭 따뜻하게 해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물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목을 최대한 따뜻하게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일교차가 심한 날에도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목과 발을 따뜻하게 하는데 노력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3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 또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친인척분들, 그리고 친구의 부모님들까지도 오래오래 건강해야 저희도 항상 행복할 수 있는데, 이 혈관이라는 게 노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니 이러한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8잔 이상 물 마시기입니다. 세서 마셔도 좋고요. 500ml짜리 물 약 한 4통 정도 드시면은 8잔 이상의 물이 되지 않을까, 수분 보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굉장히 우리 노년 생활에 건강한 혈액으로 순환시켜주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입니다. 나트륨이라고 해서 짠 반찬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소금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국물에 엄청난 나트륨이 많아요. 이게 별로 짜지 않아도 국물은 수분 그 자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물도 줄이시고요. 반찬 짜게 드시는 것도 한번 줄여보십시오. 그렇다면 혈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30분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혈액이 정체되는 걸 막아서 혈전에 굉장한 예방을 도움을 줍니다. 30분을 어떻게 매번 체크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오래 앉아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씩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훨씬 더 혈액순환 그리고 혈액 정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혈관 나이는 10년이 더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큰 예방을 하실 수 있고요. 봄철 일교차가 심한 날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방법을 실천을 하신다면요, 뇌졸중, 심근경색을 예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잖아요. 그만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작은 실천이 가족과 나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행동들은 불과 1분 채 걸리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하루에 5분만 투자하셔가지고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훨씬 더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팁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100세 시대 헤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